앞에 누적 진행률이 되겠습니다. 누적 진행률은 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 원가가 40만 들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50만 원에 있어 계약을 했는데 40만 원 들 거라고 보고 10만 원 남길 거라고 보고 계약한 거예요. 총 그죠? 공사 예정 원가는 40인데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요. 단기에 발생 원가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가 됩니다. 일단 얘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공사 수익을 얼마 잡냐면 50만 원에 30%만큼을 잡을 거고 얘는 15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사 비용은요.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12가 될 거니까 12를 빼면 그건 공사 이익은요. 그건 3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발생 원가에 따라 우리가 따른 진행률은 30%가 됩니다. 맞고, 그 다음에 발생 원가를 기준으로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이익 인식액은 3만 원도 맞고, 용역 제공 거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비용이 10이니까 요 금액 내만큼을 수익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최대 수익은 요거 맞다, 그죠? 그러면 다섯 번째, 발생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 즉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요. 이 발생 원가를 자산으로 계산한 후 손상자산이 아니고요. 이 발생된 원가 12를 뭘로 보느냐면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익은 잡지 못하도록 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아예 뭔가 수익을 잡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 비용만 인식하도록 한다. 이것도 논점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1번 가보죠.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 주당 순이익을 물어보죠, 그죠? 기본 주당 순이익은 이렇게 구하죠. 기본 EPS는 이렇게 구하죠. 이 기본 주당 순이익은 말 그대로 그죠? 보통주의 단기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한 주당 그죠?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 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식 하신 분들은 우리가 뭐 EPS 같은 거 많이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그죠? 보통 주식 수가 돼요.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 수를 보통주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금액이 바로 주당 순이익이 됩니다. 한 주당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주 단기 순이익은 뭐냐면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간추려가지고 EPS를 뽑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는요, 우리가 이제 1000주, 10,000주고 이 중에서 4,000주는 자기 주식을 취득했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위에 거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900이고 여기서 우선주 배당금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것만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유통되고 있다. 보통 주식수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는 현금을 기준으로 계상해요. 그래서 현금이 수반됐다면 현금이 수반된 시점에 유통됐다고 보는 거고, 우리 무상증자랄지 주식 분할 등은 뭡니까? 원구주의 취득 시점으로 소급해서 이제 우리가 주식수를 이제 구하는 거고, 자기 주식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기업이 유통되지 않고 내가 사버렸으니까 유통된 게 아니죠. 그냥 차감한다는 점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논점을 보자면 얘가 7월 1일 시점이고
1월 1일 시점입니다. 1월 1일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10,000주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4,000주는요. 이 중 4,000주는 7월 1일 날 자기 주식으로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이 시점에서요. 4,000주가 차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 지금 시점에 요 기간은 몇 개월이죠? 6개월이 되고 요 시점은요. 6개월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10,000주는 뭐예요? 10,000주는 12분의 6개월 한 거고 요만큼만 유통이 된 거고 플러스 뭡니까? 요거는 4,000주는요. 4,000주 빼면 6,000주가 유통이 된 거죠. 곱하기 10분의 6 하게 되면 결국은 요거는 5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5,000주, 요거는 3,000주니까 결국은 요거는요. 8,000주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모의 금액은 8,000주가 될 것이고, 그럼 800을 나누게 되면요. EPS는 결국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당 순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굉장히 이 주당, 이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너무 어렵게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그저 기본적인 예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2번 한번 볼게요. 자, 현금 흐름표상에 투자 활동에 따른, 그죠?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나눠서, 그죠? 현금의 우리가 이제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틀린 부분이 뭐냐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 활동하고 좀 달라요. 우리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이 발생주에 따른 영업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보면, 우리가 이제 영업 이자 비용도 결국은 우리가 영업 활동에 계상될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단기 매매 있죠. 단기 매매 거래는 전부 다 영업 활동으로 봐요. 그런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랄지 빈번한 것,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설비를 매각했다 하면요. 자산을 팔았다는 게 이거는 투자 활동에 기인한 거고, 자기 주식을 현금에 유출하고 담보부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고 이 두 개는요. 돈을 유입하는 재무활동이 되고 종업원 급여랄지 단기 매매 목적의 현금의 유출입은요. 이거는 영업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활동에 해당되는 건요.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한번 볼게요. 얘는 실제 원가 계산이죠. 지금 벌써 원가가 들어갔나요? 원가 계산이네, 그죠? 그죠? 재무회계 다 마치고 8문제가 원가가 될 것 같습니다. 7문제, 그죠? 8문제 되네요. 그래서 벌써 자, 이 경우에 지금 물어보는 거는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거다, 그죠? 그럼 이걸 그냥 암산 좀 연습이 되신 분들은 암산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50만 원 있었다, 참고에. 55인데 빼면 53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은요, 그냥 T를 딱 그려가지고 뭡니까? T를 그려가지고, 대신에 여기 바로 있죠. 우리가 제품이잖아요, 그죠? 여기 X, 여기 물어볼 거예요. 제공품. 그죠? 원재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말은 적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초 기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럼 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말은 2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초는 8만 원. 그럼 5천 원, 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4만 원. 요거는 기말주 13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정보를 좀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있는 금액은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단기 제품 재정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액은요, 직접 재료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좀 집어여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볼게요. 50만 원 매입했어요. 이 금액은 55만 원이 돼야 돼요. 그죠? 55만 원. 그럼 이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53만 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53만 원 이렇게 돼요. 이 금액이 53만 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재료비는 나왔으니까 직접 노비하고 제조 간접비가 요거 20만 원하고 뭐예요? 38만 원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뭔가 58만 원이 되네, 그죠? 20만 원 하고 여기 38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 얼마가 되나요? 그럼 여기 100 얼마죠? 119만 원? 맞나요? 119만 원. 119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빼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요. 114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도 114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요거 매금 114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매금 118만 원 이렇게 될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 해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13만 원 빼게 되면요. 그럼 105만 원 되나요? 그렇게 해서 여기 금액 X는 105만 원. 그렇게 뽑아내는 거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문제를 잘 간추려가지고 T계정법에 따라 이죠.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있잖아. 그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간추려서 문제를 잘 간추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름 열심히 풀었는데 이 답이 없으면 좀 황당하죠. 그거는 뭐냐면 계산기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거 T 가지고 복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배분법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자, 직접 배분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직접 배분법을 여기 보시면 직접 배분법이다. 이 직접 배분법이라는 말은 서로 이제 보조 부분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고 있는 용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무시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그냥 요거와 요 비율만 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조립 부분 있죠. 조립 부분에 여기에 배부될 금액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조립 부분 여기에 있죠. 여기에 배부될 금액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지한테 발생한 원가 있고 여기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송부는 3만 원이고 여기 17,000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풀 네임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수선 절단 마음속에 앞에는 보조 2개 그 다음에 수선 전력 이렇게 넣고 절단 조립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3만원 17,000원 23,000원 2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배분법은 둘둘법이라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본 강의 할 때. 그리고 요것만 하면 분수를 쓰랬죠. 요거 2개는 800이잖아요, 그죠? 8분의 약분하면요. 8분의 6. 8분의 뭡니까?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2개가 800시간이니까 800시간이 차지하는, 그죠? 600시간의 비율이고, 똑같이 얘도 6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만원 가지고 뭡니까? 여기 있는 금액을 배분하게 되면 3만원 가지고 배분하면은 3만원 가지고 이게 파란색을 요거는 3만원 가지고 배분하면은 얼마가 되죠? 그 22,500원? 맞나요? 아닌가? 2 나누기 8 하면 얼마가 되죠? 25%니까 3 곱하기 25. 7,500원. 맞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력 부분을 17만원, 17,000원 가지고 반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하면 뭐 8이 16이니까 8,500원? 8,5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8이 16이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물어봤을 때 보조 부분에, 그죠?
조립 부부에 배부될 보조 부분은 조립 부분에 배부될 원가는 요 금액하고 뭐예요? 요 두 개를 합한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6,000원이다 해서 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게 얘 부분이 이제 풀세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연습을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3만 원 중에 뭡니까? 얘한테 배부될 금액이 얼마인지 조립부에 물어보는 거고 17,000원 중에 여기에 배부될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3만 원 곱하기 뭡니까? 6분의 뭡니까? 8분의 2 이렇게 하고 그건 17,000원에 뭡니까? 그러면 6분의 뭡니까? 3 이렇게 해서 구하면 요 금액이 뭡니까? 16,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모형을 많이 하다 보면 한 100번 정도 하다 보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안 되고 이걸 그죠? 답을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 16,000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 또 뭐 단계 배분법이랄지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뭐 나중에 기출문제 나오면 또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가볼게요. 서식 다 해가나요, 그죠? 지금 보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말 그대로 이거잖아요, 그죠? BPQ를 얘기하는 거죠. BPQ는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손익분기점, 그죠? 분량은 여기에 공원이익에서 단위당 공원이익 있죠. 공원이익에서 단위당 고정비를 나눈 걸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있죠. 우리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결국은 공원이익을 단위당 공원이익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원이익 뽑고 고정비를 해야 돼요. 고정비를 먼저 찾아봐요. 고정비 쭉 찾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고정 판매 요거랑 또 변동 연간 고정비 요거 있네요, 그죠? 고정비, 그죠? 고정비 있죠, 그죠? 그럼 두 개 하면 45,0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공원이익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P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를 얼마에 팔아요? 500원에 팔아요. 그럼 변동비를 빼면 요 금액이 뭐예요? 공원이익이 되겠습니다. 단위당. 그럼 변동비를 찾아볼게요. 변동비는 빨간 걸로 좀 할게요. 변동비 하나. 변동제조간접비, 변동판관비 어디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빨간 거를 전부 다 합하게 되면 150원, 200원, 350원, 350원이 되니까 요 금액은 150 단위당이죠. 한 단위당 150원이라는 거 알죠? 그럼 요 금액이 1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300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300개를 팔면 우리가 전혀 이익이 나지 않는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판매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흐트러져 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 그죠? 선입선출법에 그죠? 하에서의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에 완성품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선입선출법이 좀 어려운데요. 그죠? 완성품 원가는 얼마냐 끝까지 다 물어보는 거네요. 그리고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면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원가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원가 요소가 지금 재료하고 뭐예요? 가공비하고 이렇게 발생하니까 지금 원가가 지금 다르게 투입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가 요소가 두 개로 구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 정보를 보고 우리는요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단위당 원가 구해가지고 배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점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품, 기초, 단기분, 기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량을 먼저 맞추도록 할게요, 제가. 물량은 단기 완성하고 기말 뭐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1400개를 맞추면 되겠네요. 기말은 400개가 되고, 그럼 단기는 결국은 1000개가 된다. 그럼 기초가 200개부터 먼저 팔리는 거니까 200개부터 먼저 팔리고 단기는 800개가 팔린다. 이런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죠. 괄호를 쳐요. 두 개. 괄호를 치고 여기부터 해볼게요. 여기 기초는 지금 60%까지 있죠. 가공비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0하고 뭡니까? 0.4, 40%만 더 투입하면 완성이 되고 얘는 단기 투입, 단기 완성 얘는 여기가 보면 40%니까 0.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먼저 구합니다.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0이 될 것이고 2, 4, 80개 될 거고 800개, 80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개, 4, 40, 16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1200개가 되고 얘는 104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완성품 원가니까 완성품 수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완성품 수량이죠. 이거랑 여기 완성 수량이잖아요. 재료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를 구하라는 건지 얘를 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이 완성품 환산량 구하기 위한 단위당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합니다. 1200개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